안녕 여러분. 2022년 새해 다들 잘 보내고 계시죠? 저는 오늘 제가 생각해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1년하고 한 달이 넘게 묵혀둔 Q&A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제가 2020년이 끝나기 전에 구독자분 1000명을 달성하게 되면서 이제 Q&A를 하려고 질문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2021년부터 좀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좀 이 영상을 만들지 못하고 그 뒤로 이제 시간이 흘러 지금 2022년이 돼버렸어요. 또 이렇게 질문을 또 해주셨는데 그냥 안 하고 넘기기도 조금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 그 Q&A에 대한 답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평소에는 영어로 이렇게 영상을 주로 만드는데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수다를 떠는 느낌을 좀 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한국어로 영상을 또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지체 없이 바로 Q&A로 한번 들어가 보기로 할게요.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미국, 독일을 거쳐서 핀란드로 가신 걸로 아는데 각각의 나라로 유학을 가게 되신 계기가 궁금해요. 저는 유학 계획을 막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세운 거는 절대 아니었어요. 핀란드나 독일은 그때 당시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였고, 이제 처음에 중학교 이제 졸업하기 전에 교환학생을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알게 되어서 거기에 뭔가 약간 꽂혀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거기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좀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또 이제 미국에 평생 있을 거라고는 또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곳을 또 찾아서 독일로 가게 되었고, 독일로 가게 된 계기도 딱히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독일이란 나라가 좀 궁금했고, 또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또 장학금을 받게 되어서 그 되게 좋은 기회가 생겨서 그쪽으로 또 가게 되었고, 독일에서 2년 반 정도 또 살다가 또 그렇게 이제 남자친구가 있던 핀란드로 옮기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좀 즉흥적으로 나라를 막 선택해서 막 옮겨 다닌 게 아닌가 좀 싶기도 한데,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어떤 기회가 오는지 보고 좀 좋은 기회가 오면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 질문은 영어 구사력이 쉽고 프렌들리한 특별한 비결이 있나요? 일단 제가 쓰는 영어가 이렇게 쉽고 친근하게 들린다고 하시니까 저도 되게 기분이 좋고요. 근데 그게 딱히 이렇게 비결이 있다기보다는 저는 그냥 많이 쓰고 친구들이랑 수다를 많이 떤 결과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인 대화를 할 때는 좀 쉬운 말을 더 많이 쓰게 되니까 그게 좀 더 익숙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핀란드 현지 상황은 어떤가요? 가장 자주 쓰이는 일상 핀란드어, 핀란드에서 가장 좋은 점, 사우나 자주 가시나요? 핀란드 현지 상황을 물어보시는 게 아마 코로나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2022년 1월 중순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안타깝지만 확진자가 굉장히 여기도 많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아마도 그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그래서 지금 지역마다 여러 가지 활동 제한이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식당 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한이 좀 있는 편이고, 근데 여기처럼 이런 시골은 그렇게 딱히 불편함이 느껴질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여기서도 그 한국에서 쓰는 그 방역 패스? 코로나 패스를 여기서도 많이들 쓰고 있어요. 식당에서는 특히. 다행스러운 점은 여기는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지금 벌써 3차도 맞을 수 있도록 많이 오픈이 돼 있어요. 그리고 자주 쓰는 일상 핀란드어, 제가 사실 핀란드어를 매일 쓰는 게 아니어서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가장 자주 쓰는 핀란드어는 아무래도 인사말, 모이, 헤이, 그리고 이제 감사합니다, 끼도스, 혹은 끼띠.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영수증 줄까, 뭐 비닐봉지 필요하니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에이 따르비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필요 없어요. 핀란드에서 가장 좋은 점은 저는 자연을 꼽을 것 같아요. 일단 어딜 가나 이제 자연이랑 가깝기도 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굉장히 조용한 느낌? 저는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어서 여기선 진짜 조용한 곳에서 제가 필요한 만큼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우나는
생각보다 그렇게 자주 하진 않는데 겨울에는 좀 더 자주 하는 편이고요. 밖에서 이제 눈을 치운다든지 아니면 스키를 탄다든지 하는 그런 야외 활동이 있으면 그날은 꼭 사우나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이제 금요일 밤이니까 차 대신에 사이더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블루베리 맛 윈터 사이더래요. 이거 맛있네요. 자, 그럼 다음 질문. 영어 회화 처음 공부하셨을 때 했던 공부 방법. 남자친구와 처음 만난 썰. 가장 힘들 때 견디는 나만의 방식. 전 사실 그 영어는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다 배웠어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학원도 다니고 이제 뭐 과외도 받아보고 이제 가장 오랫동안 했던 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던 그룹 과외였는데 그때는 그냥 독해랑 문법 이런 거 중심으로 많이들 했었고 말하기는 그때 썼던 방식 중에 하나가 영어 동화책을 된 거를 이제 공부를 하고 나서 거기에서 나온 어떤 부분들, 이제 문단들 같은 거를 이제 외워서 녹음을 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런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진짜 영어로 말문이 이렇게 터졌을 때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미국에 처음 가서 몇 달간 진짜 한국말을 한 번도 안 쓰고 영어로만 이렇게 살면서 어느 날 이렇게 갑자기 좀 말하는 게 좀 쉬워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아직도 생각이 나는 게 같이 살던 이제 호스트 시스터가 저보고 너 오늘따라 말이 왜 이렇게 많냐고 막 그렇게 물어봤던 게 생각이 나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만난 썰.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번에 연애 이야기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지금 간단하게 이제 프리뷰를 좀 하자면 저희 둘은 이제 독일에서 유학을 하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 견디는 나만의 방식. 그러니까 뭐 때문에 힘드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저는 일단 힘들면 무조건 쉬는 편이에요. 진짜 막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하면 저는 그냥 잠을 잡니다. 그래서 낮잠도 좀 푹 자고 맛있는 거 먹을 거 먹고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멍을 때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견뎌냅니다. 이분은 좀 질문이 좀 많네요. 지희님은 향수병을 느낄 때 어떻게 보내나요? 요새는 워낙 세상이 좋아져서 가족들이나 친구들 보고 싶으면 그냥 영상통화해서 좀 길게 수다를 떠는 편이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서 만난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모여서 한국 음식도 해먹고 한국어로 수다를 막 떨고 나면 솔직히 향수병이 올 틈이 없는 것 같아요. 핀란드 남편과 결혼하셨는데 결혼으로 인한 핀란드 국적은 어떻게 취득되나요? 많은 분들이 제가 결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사실 아직 결혼을 안 했고요. 그냥 굉장히 오래 사귄 남자친구고요. 저처럼 이렇게 동거만으로 국적을 취득을 하기는 좀 힘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 아니라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해오면서 지금 1년 전에 영주권을 이미 취득을 한 상태고요. 이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기는 하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제 이중 국적을 딸 수 있는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핀란드 국적을 신청을 하진 않을 예정이에요. 2세 계획은 있나요? 2세 계획은 일단 결혼부터 하고 생각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핀란드에 살면서 핀란드 사람들의 좋은 점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핀란드 살면서 이제 거리에서 시비를 거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아요. 독일에서는 나갈 때마다 누가 시비를 걸어서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여기서도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봤지만 처음에 그 벽을 뚫기가 좀 힘든 사람들이 좀 있긴 하지만 한번 마음을 열면 진짜 할 말도 많고 이제 수다스럽고 되게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직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떤 일을 해보고 싶나요? 지금처럼 연구나 이렇게 가르치는 직종이 아니라면 여러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이게 제가 유튜브로 먹고 살지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영상을 만들고 사진 찍고 그림 그리고 하는 것도 전 되게 좋아하고요. 그게 아니면 말 훈련사나
그렇게 동물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요. 다음 질문은 핀란드 석박사 과정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드셨나요? 졸업하시고 나서의 계획이 있나요? 핀란드어 수준은 현재 어느 정도이신지,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핀란드 박사 과정은 학비가 없고요. 석사도 원래는 무료였는데 현재는 그 유럽연합 이제 북유럽 국가가 아닌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는 학비를 받고 있어요. 프로그램이랑 학교에 따라 그 학비가 좀 천차만별이긴 한데 1년에 한 6,000유로에서 12,000유로까지 좀 이게 싸지는 않더라고요, 학비가. 졸업 후에는 일단은 연구 직종으로 취업을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좋은 기회가 있다면 포닥을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저의 핀란드어 수준 제가 작년에 드디어 이제 핀란드어 시험을 봤거든요. 우키 테스트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 나온 점수를 봤을 때 제 현재 레벨은 B2 레벨이고요. 그게 이제 제가 아는 토픽이라든지 좀 익숙한 토픽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편하게 이해하고 쓰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전히 유창하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아직도. 앞으로도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한동안은 제가 독학으로 수어맨 메스달이라는 책을 공부를 해왔고 지금은 월드다이브라는 앱으로 매일 이제 단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에요.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핀란드 음식, 음료가 무엇인가요? 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여기에 조그만한 이제 민물 생선을 이제 튀겨서 파는 게 있는데 그게 무이꾸라고 하거든요. 무이꾸 튀김 진짜 좋아하고요. 이제 두툼한 핀란드식 팬케이크, 달콤한 팬케이크도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종종 먹는 시금치 팬케이크랑 우유 쌀죽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해요. 음료는 지금 생각나는 게 그냥 크리스마스 때 먹는 글루기? 따뜻한 주스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중학교 끝 무렵에 유학하셨다 했는데 어린 나이에 혼자 떠날 수 있었던 계기가 궁금해요. 처음에 이제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저희 할아버지도 반대를 하셨고 저희 친척분들 중에서도 좀 반대를 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믿어주시고 되게 지원을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아니었다면 혼자 이렇게 떠나기는 힘들었겠죠. 핀란드로 영어 유학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습니다. 학사랑 석사 프로그램이 영어로 된 게 이제 대학교마다 있기 때문에 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쪽으로 그냥 지원을 하셔서 가면 됩니다. 핀란드로 이민 간다면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곳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민자들이 살기 좋다기보다는 진짜 개개인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도시의 생활이 좀 더 맞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조용한 곳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거고 근데 뭐 굳이 이민자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큰 도시 쪽으로 가면 아시안마트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돼 있고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다른 외국인들도 많이 사니까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핀란드에서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연구원 이제 박사 학생으로 하는 게 그게 풀타임 잡이기 때문에 친구랑 자유여행 갈 때 여행 코스를 어떻게 잡으면 제일 효율적일까요? 효율적이라는 단어 초이스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것도 근데 정말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점이라서 저 같으면 무엇을 가장 하고 싶은지 먼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도시에서 여러 가지를 구경하면서 천천히 다니는 게 좋은지 아니면은 뭐든지 일단 몸으로 좀 해보고 체험해보고 싶은 그런 게 더 좋은지 힘들 때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이거는 있었던 질문인데 네, 저는 잠을 많이 잡니다. 잠을 많이 자고 머리를 좀 쉬어줍니다. 가장 좋아하는 유학한 국가, 한국 음식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살기 좋은 것은 아무래도 핀란드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정착을 하게 된 이유도 그런 점이고
한국 음식,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 저는 면 종류, 국수, 뭐 라면, 면 종류 진짜 좋아하고요. 요새는 또 겨울이라 그런가 막 호빵, 어묵탕, 뭐 붕어빵 이런 게 좀 되게 먹고 싶네요. 힘들 때 견뎌내는 방법. 이거는 벌써 얘기를 했었고, 무민 외에 귀여운 핀란드 캐릭터가 있다면 소개해주세요. 무민이 진짜 제일 유명하긴 한데 여기서 또 마우리 꾼나스라는 이제 카툰니스트가 있어요.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이 동화책도 많이 내고, 이 사람의 스타일은 약간 동물 캐릭터, 강아지라든지 이제 염소를 가지고 만든 그 캐릭터들을 또 여기서 살다 보면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뽑자면 Finnish Nightmare라는 웹툰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인 마띠라는 캐릭터가 진짜 재밌고 귀여워요. 그게 진짜 핀란드인들의 스테레오 타입을 전부 다 모아놓은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질문. 살아보신 나라들의 장단점, 앞으로의 유튜브 포함 계획. 간단하게 이제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미국은 아무래도 제가 처음 유학을 시작한 국가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아무래도 언어라든지 사는 방식 같은 게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다는 점? 저에게는 그런 게 제일 큰 장점이고,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그 미친 의료비 의료비라든지 좀 대립과 혼란이 잦은 그런 사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맥주가 굉장히 싸고 맛있다는 점, 독일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일에도 진짜 멋진 곳들이 많아요. 저 독일의 그런 시골 풍경 같은 것도 저 되게 좋아하고. 하지만 독일의 단점이라면 아무래도 진짜 느리고 융통성이 없는 행정 체계?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독일에서 이제 대놓고 인종차별을 많이 받았고요. 앞서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길거리에서 시비를 그렇게 걸어요. 특히 막 이제 혼자 다닐 때 길거리에서 막 시비 거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독일 살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그쪽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못하게끔 해요. 약간 그런, 말로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 제가 막 독일어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영어로 답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저를 딱 보고, 아, 외국인이네. 나는 이 나라에 살면 그냥 평생 외국인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핀란드는 아까 말했듯이 독일과 반대로 사람들이 거리에서 시비를 안 걸어서 너무 좋고요. 조용하고 이렇게 자연이 가까운 것도 너무 좋고. 하지만 이제 음식이 좀 맛이 없다? 여기서 사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가 진짜 여기는 맛의 불모지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좀 느린 편이고, 답답한 순간들이 좀 많고요. 이제 겨울이 진짜 좋긴 한데 너무 길고 너무 어두운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유튜브 보안 계획, 전 사실 그 멀리 이렇게 내다보고 계획을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딱히 큰 계획은 없어요. 그냥 무사히 졸업을 하고 싶고,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을 한다든지 뭐 포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유튜브는 지난해에 너무 뜸하게 해서 올해는 진짜 좀 제대로 많은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게 근데 진짜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영상에 다 넣을 수 있을지 한번 나중에 편집하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은 리들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 궁금하고 2021년에 도전하고 싶은 취미가 궁금해요. 2022년으로 답을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핀란드의 여름이에요. 그 한국 여름처럼 너무 그렇게 습하지도 않고, 사실 최근에는 여름이 사실 너무 더운 여름이 몇 번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한국에 비하면 굉장히 시원한 여름이고, 날이 진짜 길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점도 되게 좋아요. 2022년에는 좀 더 많은 겨울 스포츠를 좀 해보고 싶어서 지금 스케이트도 좀 연습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드디어 프리스타일 크로스컨트리 스키를 처음으로 해보기로 했어요.
시간 여유가 된다면 올해는 그림을 좀 그려보고 싶기도 하네요. 리틀지님은 유학을 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마음가짐이나 생각 같은 것 등이요. 저는 유학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주도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해외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 정말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거든요. 다른 나라에 발을 딛고 나면 그 언어도 익숙하지 않을 거고 처음 해보는 일들도 많을 거고 굉장히 하기 두려운 일들도 되게 많을 텐데 그때 정말 스스로 이렇게 알아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그 유학 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질문은 4가지네요. 유학을 떠나게 된 이유, 그리고 처음 학교 선택 이유. 그러니까 유학을 이제 처음 떠나게 된 계기라고 하면 저는 약간 새로운 것에 항상 좀 많이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다들 하는 것처럼 수능 공부를 하고 그렇게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다른 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새로운 게 하고 싶고 다른 길로 가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는 사실 제가 뭔가 선택을 하고 말고 이런 선택권이 별로 없었고 대학교나 이제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나서 이제 합격된 곳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끌리는 곳 혹은 장학금을 주는 곳으로 골라서 선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대학교만큼은 제가 굉장히 애착도 크고 자부심도 큰 편이에요. 거기가 사실 일지망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아니었는데 다니게 되면서 굉장히 큰 애정을 가지게 된 그런 학교예요. 그리고 핀란드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최근에는 아침에 이렇게 밖에 나가면 해가 막 이제 막 뜨고 난 이후에 하늘이 진짜 파스텔 색깔인데 그게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핀란드에 있어서 이것 때문에 가장 좋다, 자랑하고 싶은 것. 자랑하고 싶다기보다는 그냥 제가 필요할 때 조용한 곳에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 그 점이 저에게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슬슬 이제 카메라 배터리가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강의나 학회 발표는 영어로 하시나요? 네, 100% 영어로 합니다. 제가 핀란드어로는 아직 할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도 교수님과 어떻게 만나시나요? 한국은 코스웍을 함께 짜는 경우를 봤는데 반대로 핀란드는 철저하게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하던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냥 시간 맞춰서 만나는 게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은 교수님이랑 만나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모여서 제가 가지고 온 연구 결과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얘기를 하고요. 사실 코스웍은 박사과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어서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보통 그냥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서 그것만 그냥 그 가이드라인대로 맞춰서 혼자서 짜면 됩니다. 독일의 우울함을 저도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지만 핀란드도 비슷하거나 더 심하지 않나요? 네, 핀란드도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날이 되게 많아요. 특히 해가 한 달 동안 안 뜨고 이러면은 진짜 우울해지거든요. 근데 제가 독일에서 남부에 살았었는데 남부에는 눈도 별로 안 오고 그래서 그런가 독일에서의 생활이 독일에서 조금 더 우울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독일에서는 어디서 지내셨나요? 유럽에서는 어떤 나라 풍경이 인상적이셨나요? 독일 남부의 그 슈트가르트에서 살았었고요. 그 외에 여러 나라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나라는 헝가리인 것 같아요.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그 야경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부다페스트는 꽤 여러 번 방문을 했었답니다. 크리스마스 장식 이외에 심혈을 기울이는 집 꾸미기가 있으신가요? 그냥 가구 배치 같은 거 가끔씩 바꿔보려고 하는데 딱히 집 꾸미기에 좀 소질은 없는 것 같아요. 편집 촬영은 누가 주로 하세요? 제가 전부 다 촬영하고 제가 전부 다 편집합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다음 질문은 전원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가 궁금해요. 이제 여기서 산 지가 3년이 넘어가는데
물론 익숙해진 것도 많지만 아직도 여전히 힘들고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든지 막 고장나면 직접 이제 고쳐야 되고, 이제 도시에 살 때는 도시에서 알아서 해주던 것들이 이제 다 스스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몸이 좀 고단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독일이 그리운 순간은 언제인지. 이 질문은 제가 독일에서 알게 된 친구가 보내준 질문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독일에 살던 게 별로 그립지는 않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보다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제일 그리운 것 같아요. 석사, 박사 과정 하면서 논문 쓸 때 라이팅 관련해서 도움이 된 서적들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세요. 쓰기는 진짜 많이 쓰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답이.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논문이라든지 커버레터라든지 이런 진짜 형식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글들은 사실 구글에서 how to만 좀 검색을 해봐도 많은 것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 요새는 진짜 막 온라인에 좋은 팁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도 좋고,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다른 논문을 많이 읽어보는 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직접 쓰게 되면 여러 사람들한테서 이렇게 피드백을 많이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국에 돌아와 후진을 양성하거나 연구하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네, 한국에 돌아갈 계획은 없어요, 사실. 물론 한국은 이제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있으니까 계속 방문을 하겠지만 한국에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핀란드 치안은 어떤가요? 안전한가요? 저는 핀란드 치안은 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해요. 뭐 밤에 거리를 돌아다닐 때도 딱히 무섭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뭐 어디든 그렇겠지만 여기도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기도 한답니다. 차 마시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티를 좋아하시는지요? 전 차를 되게 많이 마시긴 하는데 요새는 커피도 마시고 뭐 되게 다양하게 마시는 편이에요. 차 중에서는 그래도 홍차를 제일 많이 마시고요. 저도 또 좋아하고요. 밀크, 이제 우유를 섞어서 이렇게 밀크티로 마셨을 때 맛있는 아쌈이라든지 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블렌딩 티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외에도 녹차도 좋아하고 보이차도 좋아하고요. 허브티도 종종 마시는데 너무 막 이렇게 베리 향이 너무 강한 그런 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강아지는 안 좋아해요? 강아지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사실 동물들을 다 좋아해요. 저는 사실 고양이보다는 강아지파였거든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이렇게 큰 개랑 함께 사는 그런 게 막 로망이었고요. 근데 인연이라는 게 참 사람이 모를 일이어서 강아지 대신에 고양이 2마리를 반려를 하게 되었고, 그 고양이들이랑 함께 미국, 한국, 독일, 핀란드까지 진짜 오랜 시간을 정말 다양한 곳에서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은 뭐 고양이든 강아지든 뭐 어떤 동물이든 간에 그런 인연이 또 나타난다면 또 가족으로 드릴 수 있겠지만 뭐 입양을 할 계획은 아직은 없어요. 그 다음 질문은 또 네 파트로 나뉘어져 있네요. 좋아하는, 싫어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앞서 말했듯이 저는 면 종류를 진짜 좋아하고 해산물도 진짜 좋아해요. 싫어하는 음식은 육고기? 저는 지금 10년 넘게 페스코 채식을 하고 있어서 육고기를 아예 먹지 않고, 해산물 중에서는 사실 굴을 못 먹어요. 어릴 때 좀 안 좋은 기억이 있어가지고. 핀란드, 한국, 독일 각각 좋아하는 음식, 문화, 축제 같은 것이 있나요? 뭐 음식도 다양하지만 문화랑 축제만 해도 너무 다양해서 지금 생각나는 것만 좀 얘기를 해보면, 핀란드에서는 축제라기보다는 여름이 올 때쯤에 코티지에 가서 이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가 너무 좋고요. 독일은 아무래도 맥주 축제? 맥주 축제는 진짜 재밌었어요, 그때. 한국도 뭐 되게 굉장히 다양하지만 저희 고향에서 매년 유등 축제가 열리는데 못 가본 지가 진짜 오래되긴 했지만 예전에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또 납니다. 21년도에 이루고 싶은 거. 이것도 2022년으로 답을 해볼게요. 올해는 진짜 저에 대한 그 자신감을 좀 더 키우고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둘 다 건강하고 또 좀 창작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석사, 박사를 하면서 느낀 것, 알았으면 좋았을 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학부생일 때는 석박사생들을 굉장히 동경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박사생이 되면은 저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실제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서 보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늘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주변에 보면 너무 막 다들 잘하는 것 같고 막 다들 저보다 더 많이 아는 것 같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는 좀 저를 너무 막 비교를 해서 깎아내리지 않으려고 많이 그 부분을 가장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박사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해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는 물론 이제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랑 저를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저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어제의 저밖에 없다는 것.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일찍 깨달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물론 머리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실제로 그러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다른 영상에서 여러 나라에 살면서 정체성 혼란과 집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집의 개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어도 제가 이제 저만의 공간에서 제가 편안하게 있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게 그냥 저의 집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타지라는 그 단어가 좀 별로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지 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내 집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데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집도 그동안 많이 옮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어디서 왔는지보다는 내가 지금 편안한 곳이 어디인지가 좀 더 중요해졌고, 그게 그러면서 이제 저의 집에 대한 개념이 그런 식으로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게 또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여기서 정착을 할 생각으로 집을 사게 되면서 이 집이라는 게 진짜 저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곳이 되었어요. 여기를 잠시 떠나서 다른 곳에 살게 되더라도 이곳은 진짜 제가 돌아올 곳,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게 저의 이제 집이라는 개념이 또 바뀐 거죠.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사실 막 어디에 막 정착을 할 거라는 생각을 그렇게 딱히 하지 않았거든요, 깊게. 근데 지금은 이제, 물론 다른 곳에서 몇 년 살아봐도 괜찮겠지만, 저는 여기가 제일 마음이 편한 곳인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혼자 유학하면서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혹시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면? 이것도 질문이 좀 어렵네요. 자신을 너무 제한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진짜 미래를 막 멀리 내다보고 막 이렇게 세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타입이 못 되거든요. 이게 계획을 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는 일이 사실은 세상에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오픈 마인드로 어떤 기회가 오는지 그냥 마음을 열어두고 좋은 기회가 오면 그쪽으로도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플렉서빌리티? 이런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제가 이렇게 다양한 나라를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여기 핀란드에 이렇게 정착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저를 한 길에 이렇게 묶어두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가질 수 있었던 그 모든 기회와 제가 한 그런 선택들 덕분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꽤 만족스러워요. 연애 스토리와 승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말들 소개가 듣고 싶어요. 연애 스토리는 제가 진짜 다음에 따로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 승마에 대한 이야기. 미국에 있을 때 말을 몇 번 타본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제가 미국에 살았던 그 첫 번째 집에서 말을 2마리 키우고 있었고, 그 덕분에 말들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었고요. 거기에 같이 관심이 있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랑 같이 무료 레슨도 좀 받으러 다니고, 트레일 라이딩, 외신 같은 거, 체험 같은 것도 몇 번 해보고, 그게 다였어요, 사실. 근데 이제 핀란드로 오고 나서 승마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땀페레에 있는 그 어떤 승마 스쿨에 갔었거든요. 거기서 레슨을 꽤 받았고, 거기서 레슨 한 2년 정도인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로 이사를 오면서 저의 말을 이제 직접 키우면서 탈 수 있게 되었고요. 지금은 이제 암말 2마리를 제가 직접 키우고 있는데 2마리 다 이제 저의 말이고요. 트릭시는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사게 된 말이고, 올해 이제 11살이 되고요.
에스토니아 토종말이에요. 언제 어디서든지 이제 믿고 저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애가 저의 첫 말로 오게 되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정말 행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이제 드린 말은 이름이 사가예요. 사가. 별명으로는 사겔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이제 올해 5살이 되는데 많이 어리고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또 사고를 또 그렇게 많이 쳐요. 얘는 핀란드 토종말이랑 이제 아리시코 반이 섞인 그 믹스 종이에요. 핀란드 처음 오셔서 언어 잘 못하셨을 때 얼마나 불편하셨고 지금 핀어 어느 정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왔을 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솔직히 별로 불편한 거 없었던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워낙 영어도 잘 하는 편이고 학교에서는 진짜 특히 모든 일을 다 이제 영어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B1 레벨 정도이고 일상생활에 이제 불편함이 없을 정도이고 간단한 대화라든지 꼭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핀란드어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이라고 보면 돼요.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애착이 가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제가 가장 애착이 가는 장소는 바로 여기 바로 뒤에가 이제 벽난로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장작 넣고 불을 떼고 놓고 바로 이 앞이 소파인데 여기 소파에 앉아서 그냥 불 타닥타닥 하는 소리 들으면서 불멍을 하고 있으면 진짜 마음이 굉장히 편해지는 곳이에요. 오늘 하루 나를 기분 좋게 만든 것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요새는 매일 감사했던 일, 기분 좋았던 일을 다이어리에 항상 적는 습관을 이제 들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떤 일이 가장 좋았는지 생각을 아직 안 해봤어요. 이번에 친구들이랑 시크릿 산타처럼 이제 선물 교환을 하기로 했는데 제 선물이 드디어 제 동네에 도착해 있다는 그 메시지를 받게 되어서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 요새는 이제 일어나자마자 말들이 어떻게 있는지 체크를 하거든요. 아침 7시쯤에 트릭스랑 사가랑 둘이 이렇게 같이 앞에 눈 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둘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없어서 마음이 이렇게 좀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았고 그리고 이건 좀 소소하긴 하지만 아침에 오트밀을 해 먹었는데 거기에 여름에 놔놓고 이제 냉동실에 보관을 해오던 라즈베리를 한 통 꺼내서 그거를 넣어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어서 또 행복했습니다. 나를 나답게 살도록 하는 마음속 주문이나 문구, 좌우명 가치관 이런 게 있나요? 최근에 이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구가 있는데 마음이 우울하다면 과거를 사는 것이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미래에 사는 것이며 마음이 평온하다면 현재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문구를 마음에 새겨서 오늘의 충실한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사실 Q&A를 너무 뒤늦게 만들게 되면서 이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아직 저를 구독을 하고 계신지 이 영상을 보게 될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늦게 이렇게 답을 해드리게 돼서 너무 더 죄송합니다. 다음에 또 Q&A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오래 안 걸릴 것을 제가 약속을 할게요. 진짜 1년은 좀 너무 심했죠. 이번에는 꽤 긴 영상이 될 것 같은데 여태까지 좀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고 조만간 또 새로운 영상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모이모이.